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간경화를 특히 더 주의해야 할 고위험군 그리고 생활 수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간경화의 합병증과 예후 그리고 간암의 예방법,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화기내과의 송병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송병근입니다. 간경화의 합병증에는 어떤 또 증상들이 있을까요? 간경화 환자에서는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복수이고, 이는 복부에 비정상적으로 체액이 차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이나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 복수에서 염증, 감염이 발생할 경우 복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다음으로 중요한 합병증은 식도 및 위 정맥류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식도나 위의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런 확장된 혈관들에서 출혈이 발생할 경우 피를 토하거나 흑색변으로 나오거나 혈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심각한 출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성 뇌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독성 물질이 간에서 해독이 되지 않아서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발생하는 의식 장애입니다. 초기에는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로 시작해서 심한 경우 혼수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경화 환자는 간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경화 합병증의 예후는 어떤가요? 이제 간경화의 예후는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초기 간경변증 환자는 10년 내에 약 25%, 즉 4명 중 1명에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하고 약 50%에서 복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복수, 간성 혼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면 4년 생존율이 20에서 40%로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간경변증 환자의 중증도와 예후를 예측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법입니다. 이는 혈액 검사상에서 나타나는 빌리루빈 황달 수치, 알부민 수치, 그리고 간의 합성 기능을 나타내는 프로트롬빈 시간, 이런 이 세 가지 검사 결과와 복수 유무, 간성 뇌증의 유무 5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점수화를 합니다. 점수에 따라서 A, B, C가 있고, A등급은 예후가 양호하고 C등급은 매우 불량합니다. 이런 C등급의 경우에는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경화가 심해지면 간암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간경화를 만약에 잘 치료를 하게 되면 간암을 예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간경화 환자의 적절한 치료 그리고 관리는 간암 발생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형간염 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만으로도 간암 발생률을 5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C형 간염의 경우에도 항바이러스 치료가 도움이 되며, 알코올성 간경화의 경우에는 금주를 통해서 간 손상의 진행을 막고 간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경화 그 자체가 간암 발생의 주요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간암 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간경화 환자는 정기적으로 간암 선별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는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검사, 간암 표지자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시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간경화도 종양처럼 병기가 있나요? 간경화는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대상성 간경변증과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대사성 간경변증은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어서 합병증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되면 질환이 진행하면서 간으로 들어가는 혈류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정맥류가 출현하고 복수가 차기 시작하는 단계를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더욱 진행을 하면 간성 혼수, 복막염, 간신증후군 같은 여러 합병증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한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면 다른 합병증의 발생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제일 궁금해요. 결국에는 간경화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간경화는 일단 발생하면 완전히 정상 간조지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원인 질환에 대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막고 일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그리고 C형 간염에 의한 간 경화의 경우에는 항바이러스 치료 후에 간의 염증과 섬유화의 진행을 막고 일부는 호전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알코올성 간 경화의 경우에는 완전한 금주를 통해서 추가적인 간 손상을 예방하고 진행성 간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성 간 경변증, 즉 간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상당 수준의 간 기능 개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상성으로 이미 진행한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이 자꾸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 이식이 유일한 근치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한 질환의 진행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결국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치료 방법, 간 이식을 해야 할 수 있다. 그 치료 방법이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유일한 방법이 간 이식밖에 없는 건가요? 간경화의 치료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입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은 항바이러스 치료를, 알코올성 간경화는 완전한 금주를, 그리고 자가면역성 간염은 자가면역을 억제하기 위한 면역 억제 치료, 그리고 대사 이상 지방간의 경우에는 체중 조절, 당뇨병 관리 등 이러한 원인 조절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간 경화가 발생하신 분들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모니터링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맥류의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나 약물 치료를, 목수가 차시는 분들은 이뇨제나 저염식, 간성뇌증은 유발인자를 교정하고 변비가 생기시면은 간성뇌증이 잘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게 적절하게 매니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락툴로즈라는 약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영양관리, 생활습관 개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치적인 치료는 결국에는 간 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특히나 비대상성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심각한 합병증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간 이식을 고려하여야 되고, 현재까지 간 이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은 없지만 간 섬유화를 개선시키는 새로운 약제들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간 경화를 앓고 계신 분들께 또 조언이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을까요? 간 경화는 침묵에 잠긴 간에서 발생하는 말기 간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인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는 금주를 철저히 지키시고, 대사 이상 지방간은 철저한 체중 관리, 대사 이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적인 간암 검진을 꼭 받으십시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소화기내과의 송병근 교수님과 함께 간경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강조해 주셨던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적절하게 해야 되고,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간암 검진하면서 내가 더 나빠지지 않는지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